안녕하십니까. 명예회복기 시간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실입니다. 오늘 시장 하루 어떠셨습니까? 요즘에 삼천선을 중심으로 등락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지루한 장세지 않나. 체감 지수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.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이런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나. 지수가 상단으로 가봤자 3080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수급이 오는 데만 좀 오고 돌았던 테마들만 좀 오고 이제 기다렸던 반등의 섹터는 오지 않나. 이런 시장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오늘 코스피 지수 2980선, 코스닥 지수 1015선 마감됐습니다. 상당히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 아쉬운 측면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수가 내년 가이던스만큼은 좀 아니더라도 상승으로 좀 가면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신규 공략 섹터들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자, 시장 먼저 오늘 좀 보시죠. 오늘 미국 시장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자, 오늘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. 그런데 어제 전일 움직임에 좀 특이 동향이 있었습니다. 상당히 좀 불편하다기보다도 아쉬운 게 있는데 일본 모습부터 좀 보시죠. 오늘 일본 야간 선물이 좀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상당히 미국 시장이 낙폭이 깊었습니다. 현물 시장 동안에 1% 넘는 하락세가 있었는데 1.3까지 떨어졌었거든요. 장 막판에 전부 다 이 만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약간 음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조금 미련을 가져봅니다.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다면 오늘 21선에서 좀 걸치면서 오늘 중국 시장이 딱 지지대였었거든요. 중국 시장이 좀 홍콩 항생지수가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이 돌아갈 때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왔다면 하는 그런 아쉬운 측면이 좀 남아있고요. 오늘은 홍콩 항생지수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역시나 지수의 연동성 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다.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연동성 괴리 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죠. 안 좋을 때만 커플링이 기가 막히게 되는 모습. 역시나 홍콩 항생지수 모습도 지지대를 좀 만들어가는 자리였었고요. 오늘 반등을 좀 성공했는데 우리 국내 시장과의 커플링이 좀 아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만회를 하는데 디커플링이 돼버린 바람에 국내 증시는 3천선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약세 국면을 좀 면치 못했던 것 같고요. 단지 중국 시장이 조금 일어날 기미가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코스피 지수도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내일 반등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. 과연 중국 시장이 조금 이끌어주고 홍콩 항생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차트 모습 좀 보시죠.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내일 만약에 반등을 성공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015선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코스피 지수 타겟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 초반에 타겟팅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와의 연동성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차트 모습 좀 보시죠. 오늘 삼성전자도 자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키 맞추기 과정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삼성전자도 5일선 키 맞추기는 좀 했습니다. 오늘 버티는 모습이었고 내일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 자리입니다. 빠져봤자 한 73,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긴 한데 오늘 5일선에 딱 걸치기가 됐거든요. 내일 양봉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탈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 자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모습은 반도체 파트 안에 있지 않을까. 단지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원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. 좀 써놓고 안에 별거 없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론적인 내용 어떤 거였냐. 테이퍼링 속도 좀 올려보자. 정리 하나씩 하고요. 테이퍼링 속도 좀 올려보자. 왜 올려야 되느냐. 역시나 인플레. 이런 시각이었던 것 같고 시장에 충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긴 아랫꼬리를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증시는 강한 추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. 단지 미증시가 이제 강보합 마감됐고 홍콩 항생지수 중국 쪽도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국내 증시만 오늘 약간 연동성이 좋지 않았죠.
뭐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입니다만은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첫 번째는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금리 인상 0.25%를 역시나 뭐 우리 예상대로 단행을 좀 했고요. 이제 1%대 금리로 들어갔는데 재료는 소멸이겠죠.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끝났습니다. 재료는 소멸이 되었고요. 재료가 소멸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완만하게 좋아지지 않겠느냐.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. 단기죠. 지금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관해서는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진단키트 뭐 뒤에 좀 다루겠지만 반응을 좀 했던 것 같고 오늘은 다행히 4,000명대는 안 나왔어요. 4,000명대는 안 나왔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안 되겠죠.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다시 강화시킬 이런 분위기로 또 가서는 안 되니까 어찌됐건 이러한 금리 인상과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등 그리고 연동성 관계가 디커플링 되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다. 그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끌었던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역시나 삼성전자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제 돌아갔던 섹터들, 종목들 한번 보면서 어디가 돌아갔는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뭐 첫 번째는 뭐 게임 종류였던 것 같은데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켜보면서 뭐 지스타에서 발표됐던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들고 왔던데 뭐 국내 게임사 9개의 게임사가 되더라고요. 넷마블, 크래프톤, 그다음에 위메이드, 그리고 뭐 펄어비스, 컴투스, 게임빌까지 등등 9개의 게임사가 NFT 이제 시장 진출 선언을 오늘 좀 했습니다. 시장 진출 선언까지 한 건 괜찮은데 종목의 반응도는 완벽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위메이드 먼저 보시겠습니다. 위메이드 차트 모습인데 좀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중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렸어요.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쏟아지고 있지 않느냐. 어제 21선을 좀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음봉 마감이 좀 되면서 마이너스 7%대 하락을 했거든요.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.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도 아니고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내다봐야 될 것 같고요. 차후적으로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때 어디에서 지지대가 만들어지느냐는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지지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보시죠. 역시나 이제 위메이드 다음에 뭐 대장주격으로 지금 크래프톤과 자ум을 가리는 NC소프트가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는 아직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우리 그때 뭐 금감원에서 조사하겠다, 슈퍼개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프닝으로 좀 끝난 것 같고 다음 달에 지금 결과물 나오죠. 뭐 그거는 우리가 이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에 관해서는 주가가 등락 과정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완만하게 저점을 올려가는데 기존의 선발 주자는 확실히 차익 실현 관점이 좀 나오는데 오늘 NC소프트는 그래도 좀 버틴 모습인 것 같거든요. 내일 지지대가 과연 하방에서 만들어지면서 견디고 올라갈 수 있느냐.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 제가 위에 상단에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. NC소프트가 자꾸 화면이 다른 게 들어오네요. NC소프트가 만약에 반등을 좀 이어간다면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 80만 원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지 NC소프트는 실적으로 증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지금은 모멘텀이 붙었을 뿐이고 실적으로 아직 증명해내지는 못했다. 이 부분 아직 증명을 안 했고 신사업 부분의 부각과 과대낙폭 부분 이 두 가지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견뎌내야 되겠죠. 견디고 다시 한번 추세 반등이 가능한지 내일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후발 주자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.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컴투스는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은 전부 다 음봉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 상당히 좀 불편했고요. 그러면 왜 이런 특이 현상이 나타나느냐? 왜 게임주들은 계속 NFT 진출을 밝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?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.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규제냐? 첫 번째가 신사업이냐?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어요. 우리 뭐 김규철 뭐 위원장인가요? 나오셔가지고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죠. 어찌됐건 이렇게 환전하는 데 관해서는 지금 관련된 법안이 준비돼 있지 않다,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관련 법안 정비가 우선이냐?
이쪽이겠죠. 아니다.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져야 되겠냐. 어느 쪽이 우위에 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저는 여기가 좀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. 규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관련 법안이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분명히 시장의 재평가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발목을 잡을 겁니다. 그래서 관련 법안이 정비가 아직 안 됐다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투자 관점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. 매매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오늘 특이 동향이 있는데 역시나 에너피트 다음에 메타버스가 오늘 또 좀 반응을 했어요. 특히나 이제 네이버 쪽인데 오늘 뭐 네이버 시세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뭐 지금 메타버스가 핫한 키워드가 되고 내년 대선 때까지는 좀 이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기속적으로 매기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. 뭐 반등은 크게 없었습니다만은 메타버스의 향후 흐름을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이버는 제페트죠.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자체로는 자생력이 없는 것 같아요. 메타버스 자체로는 자생력이 없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느낌적으로 뭐 어느 게 더 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떠나서 5G는 그래도 혼자 홀로 갔었습니다. 모멘텀 단계에서 이종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하니까. 근데 메타버스는 뭔가 결합 요소를 찾는 느낌. 흘러가는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결합 요소를 찾았는지. 처음에는 뭐 컨텐츠 애들하고 좀 붙는 것 같고, 그죠? 그 다음에 또 뭐랑 붙었습니까? 엔터. 시장이 또 조금 가더니 뭐 갑자기 OLED도 나오고요. 뭐 LG 이노텍 이야기도 나오고, 뭐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나오고, 요즘에는 뭐 또 어제죠? 뭐 5G랑 약간 결합 요소를 또 참는 모습들. 역시나 이제 스스로 자생력은 좀 떨어지고 매출이나 실적이 아직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섹터와 결합 요소를 찾으면서 시너지의 효과를 내는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오늘 네이버 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형 메타버스, 아크버스라는 걸 좀 선보였습니다. 근데 뭐 주가는 좀 요새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좀 무거워서 그런지 반응은 없었습니다. 지금 뭐 시장이 이런 것 같아요. 3천선 밑으로 떨어지고 시장이 약간 안 좋을 때는 2차 전지, 뭐 NFT, 메타버스, 단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. 3천선 위로 딱 이끄는 모습은 지금까지 눌렸고 못 갔던 반도체 파트가 일어나는 모습.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이제 두 번째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진단키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올해 이제 진단키트를 처음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제는 시젠이 좀 이끌었고 오늘 뭐 휴마시스 다 볼 것도 없습니다. 랩지노믹스까지만 SD 바이오센스하고 이렇게만 좀 보시죠. 주가 반등세를 보게 되면 뭐 거의 20%에서 30%까지 올랐습니다. 코스닥의 지금 뭐 진단키트 대장주는 역시나 시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5만 원에서 뭐 6만 원까지 줄다름질 쳤으니까 20% 나쁘지 않죠. 나쁘지 않은 국면이고 분명히 시장에 수급은 좀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모멘텀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모멘텀이라고 했죠?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글로벌도 코로나 확진자 단기 증폭, 국내도 단기 증폭에 주목해보자. 역시나 문제는 이제 단기 증폭이 쭉 올라갈 텐데 뭐 3,000명 쭉 올라가겠죠. 4,000, 뭐 5,000 올라갈 텐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? 이제 진단키트 종목의 반응도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. 반응도. 수치가 쭉쭉 올라갈 때 어디까지 이제 반응도가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장이 계속 좀 공포감이 부각되면서 음압병동,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분기점이 한 7,000명에서 8,000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5,000명이 좀 넘어가면 진단키트가 확 좀 부각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뭐 어제 MMA 신사업에 대한 부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젠도 어저께 12%대, 11%대 반등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어제 4,000명이 넘어갔단 말이죠. 오늘 실질적으로 4,000명이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은 수급이 약간 SD 바이오 센서로 좀 오는 모습. 코스피 종목이죠. 좀 보시죠. 오늘 장중에 뭐 3.4%까지 있었는데 반등하는 모습. 그러면 이제
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5천 명, 6천 명, 7천 명 올라갈 때마다 진단키트의 반응도를 계속 살피고 어느 선에서 학습 효과가 이제 맺어질 것이냐. 더 이상 이제 부각은 안 되겠죠. 뭐 계속적으로 9천 명, 10,000명, 11,000명 이렇게 간다고 해서 무궁무진하게 진단키트들이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이 학습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 게 주관적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0,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부각은 좀 어렵지 않겠나.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제 주관적인 생각을 확신 있게 전달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중요하니까 뭐 10,000명이나 11,000명이나 제가 봤을 때 느낌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진자 추이가 어디까지 늘어나고 학습 효과가 어디까지 생기는가에 따라서 진단키트 종목들의 투자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겠다. 단지 이제 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죠. 지금 뭐 저울입니다만은 여기가 뭐 진단키트 종목이나 코로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위로 올라가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? 이 종목들은 좀 내려가는 쪽이겠죠. 그럼 이제 공략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뭐 시장이 이제 원래대로 환원되고 소비가 좀 진작된다면 이쪽도 이제 눌림목으로 내려갈 때마다 기회가 있겠죠. 누가 저울질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단기 수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또 보게 되니까 역시나 뭐 2차전지 지속적으로 오늘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전해질 판가 상승이 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. 뭐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. 2차전지 이제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오늘 코스닥의 매도세 1위는 외국계 헤지 펀드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었거든요.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은 좀 강세로 갔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는 뭐 첨보라든지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저는 뭐 2차전지의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확실하게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매매 관점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뭐 오늘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계속 신고가죠. 캠트로스도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선별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반면에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이 또 있었죠. 우리가 지금까지 핫한 테마였죠. 리비안, 뭐 LFP, 뭐 등등 좋았었는데 오늘 또 성적이 또 안 좋았어요. 눌림목 공략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에코캡도 오늘 9%대 하락이 좀 있었고요. 상당히 낙폭이 깊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어제는 또 급등이었어요. 전일 움직임을 보니 전일은 또 급등이란 말이죠. 오늘 또 움직임을 보니 금일이죠. 금일 움직임을 보니 또 마이너스 9%대. 이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매매 아닙니다. 진짜예요. 이거는 매매 아니고요. 이건 도박입니다. 이건 도박이에요. 이거 뭐 손절을 러프하게 뭐 20%씩 채우지 않는 이상은 다 손절 나갈 거고 그러면 버텨가면서 무조건 위로만 가야지 단타 수익 찍겠다. 이거는 도박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 급락으로 가는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.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리비안 관련 중에 대원화성 한 종목 더 보시죠. 오늘 대원화성도 어제 전일 움직임이 급등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 또 6%대 하락했어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매매 관점보다도 완전히 단타 스캘퍼에 좀 가까운 도박이지 않나. 어찌 됐건 뭐 리비안 관련주 이제 차량 출고 지연 소식이 좀 있으면서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매매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, 등락 과정에 조금 적은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. 역시나 그러면 좋은 쪽도 오늘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.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장 분위기가 좋은 PCB 쪽입니다. 오늘 코리아 서킷이었고요. 뭐 PCB 다 노출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. 심텍, 심대, 뭐 코리아 서킷, 뭐 이광훈 전문가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심대코, 뭐 어찌됐건 코리아 서킷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요. 뭐 5일선에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오늘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. 반도체 쪽에서는 내년에 뭐 패키징 쪽 기판 산업이 호황을 좀 누릴 것이다. 뭐 당연한 것 같고요. 여기 쪽으로 우선 선순환이 먼저 돌고 있다는 거.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 반등은 있으니까 전공정, 후공정 가릴 것 없이 선택하십시오. 당연히 후공정 중에서 골라야 될 것 같고
지금 뭐 패키징 쪽이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이제 장비 쪽도 좀 수급이 올 때가 됐고요. 여러분들 선택의 몫인 것 같습니다. 어디가 더 성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어디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느냐. 지금은 다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. 무슨 소리냐? DDR5다. 무슨 소리야? 반도체 장비다. 아니다. 패키징이지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. 뭐 의견이 다 다를 것 같고 무슨 소리냐? 삼성전자는 3나노에 목숨을 걸었다. 뭐 의견들이 다 틀리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가분들 다 의견이 텐데 일장일단이 될 것 같습니다.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섹터들은 다 부각이 될 거예요. 수익률 게임에서 누가 좀 앞설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단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이제 우리가 뭐 내일장 흐름이라든지 종목의 접근 포인트인데 뭔가 딱 3천선을 중심으로 놓고요. 우선은 3천을 딱 써놓고 3천선을 딱 줄을 한번 그어놓고 이 밑에 약간 내려가면 기존에 좀 피치를 받았던 섹터들 하나씩 써볼까요? 2차전지, NFT, 메타버스 그렇죠? 여기가 뭔가 좀 들썩들썩하는 약간 역시나 개인이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뭐 약간 단기 자금 이렇게 좀 오는 것 같고 여기를 살짝 돌파하려면은 어느 쪽입니까? 역시나 반도체 쪽 수급이 쫙 밀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지고 뒤에 후발주자들 착 치고 올리니까 3천선 가는 모습 이런 것 같아요. 결국은 3천선을 중심으로 놓고 등락 과정이 지속되는데 3천선 아래에서는 기존에 약간 단기로 할 수 있는 역시나 폭탄 돌리기예요. 지금 여기가 폭탄 돌리기고 이쪽으로 단타 자금이 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지금 반도체 탁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여기 갖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올커니 가는구나.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역시 이제 지금은 뭐 코스피 아래에서는 뭐 어디가 우위에 있느냐, 단기 자금이냐, 논리목 과정이나 못 갔던 쪽에 관심이 있느냐,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3천선 아래에서는 역시나 2차전지, 메타버스, NFT 단기 세력들이 좀 우세인 것 같고 지수 반등 여부를 결과를 내봐야 되겠죠. 결국은 여기를 누가 이끌 것이냐, 3천선 위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반도체 IT. 여기가 시장을 끌어야 된다는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밑에서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좀 부담감은 있죠. 매매 관점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은 분명히 보유자분들도 좀 있을 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슬슬 오늘 뭐 미메이드 같은 것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보유자 영역이거나 앞에 좀 써볼까요? 저는 뭐 이메 메타버스 이메F 이렇게 써보겠습니다. 여기는 약간 보유자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? 보유자 내지는 단기 이렇게 좀 풀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지금 그 다음에 약간 모멘텀 부각이 지속되는 모습 이렇게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지수 반등 여부는 어디냐? 아까도 써드렸듯이 반도체 IT다. 그럼 여기서 반도체 IT인데 내년에 전망치 가이던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? 낮은 데가 3,300선, 하단은 좀 조정됐어요. 2,650선. 3,300선까지 오른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를 대려면 반등은 어디 섹터가 와야 되느냐? 탑 나와 있죠. 당연히 시총이 큰 반도체, 철강, IT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. 기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? 반도체 IT에 있을 수밖에 없다. 역시나 그러면 향후 이제 성장성의 주목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조금 수급과 매기가 흘러오지 않았던 곳. 결국은 3,300선을 갈 건데 반도체는 못 간다.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런 애널리스트도 옷 벗어야 되고요. 그러면 시장의 관심을 뭐 단기라든지 이쪽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안정감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. 그 안정감의 추구 영역이 어디냐? 반도체 IT, 제약바이오. 그 다음에 지금 뭐 철강까지. 근데 저는 철강은 좀 반대드리고 싶어요. 실질적으로. 과대 낙폭이 있지만 향후에 성장성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 공략이
해답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신감 가지시고요. 반도체 IT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. 삼성전자 굳건하고요. 관련된 종목들 공략해가면서 호흡길이 조정하신다면 충분히 12월, 1월에 웃으실 수 있습니다.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.